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다들 안녕하셨죠? 한참을 영상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의 맥락이 끊겨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싶었는데 며칠 전 첫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좀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뭘 하던가요? 그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 좀 놀기도 하고 푹 쉬기도 하고 다음 학기 공부 준비를 하기도 할 겁니다. 시험 결과가 좋았다면 기분 좋게, 좋지 않았다면 그 기분 털어내고 새 출발. 우리 부모도 열심히 시험 본 다음에 기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지나간 시험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할 공부에 더 집중하자고 얘기하곤 하죠. 이 모든 말과 행동들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휴식을 취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첫째와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끼워 놓고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마치고 오면 전 몇 개 틀렸어?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꾹 참고 모르는 문제가 있었는지 틀린 문제가 실수로 인한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도 자연스럽게 몇 개 틀렸어가 아니라 이건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풀어서 실수였고 이건 잘못 이해해서 실수한 문제, 그리고 이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 문제여서 틀렸어도 아쉽지 않았어, 이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몇 개 틀렸어? 란 질문으로 시작하면 몇 개 틀렸어요? 란 대답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또 실수했어? 라든가 아깝게 틀렸네? 라는 반응을 반사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와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죠. 그렇지만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마주 앉아 저와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무슨 전문가처럼 거창한 분석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시험을 치르면서 잘한 점과 부족했던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요. 2학년 첫 내신 시험을 치르면서 1학기 때는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서 저희도 그냥 기분 좋게 다음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 정말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쓰러울 정도로 애썼고 이 이상은 더 할 수도 없겠다 싶게 준비했는데 시험 보는 3일 내내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전화해서는 울더라고요. 학군지인 저희 동네 중학교는 내신 시험을 좀 어렵게 내는 편인데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심하게 어렵게 내곤 합니다. 이번엔 저희 아이 학교 순서였던 거죠. 학원들에서도 시간 내에 풀어내기 어렵고 까다로운 난이도 상 문제가 다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아이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 따윈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것 같다고도 했어요. 좀 철렁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경험을 남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와 이 상황을 제대로 정확히 들여다보자는 생각으로 정리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한바탕 눈물까지 쏟게 만든 시험지를 들춰보고 싶지도 않을 테지만 자세히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틀린 문제들을 다시금 풀게 했는데 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 어렵다는 문제들을 모르는 게 없었네. 이렇게 아이의 사기를 좀 띄워놓고 찬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아는 문제지만 시험 시간 내에 차분하게 실수 없이 풀어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다 풀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시험 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지면 손도 대지 못할 테고 길지 않은 시간에 문제 배분을 잘 못하면 또 결과는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본 게임인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남은 중학교 시험들에서 최대한 분석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실험을 해봐서 최고의 무기를 장착한 고1을 맞이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분석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항상 틀리는 한두 문제가 실수여서 아쉬웠었다. 아는 문제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아쉬웠다라는 문제점을 찾더니 초등학교 때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검산이 이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 한 번 풀고 검산을 여러 번 해서 틀리거나 실수한 문제를 찾아낸 다음 바로 접는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시험 시간 내에 검산까지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시험에서는 검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산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도 해서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좀 건성건성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산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검산으로 오답을 찾아내는 건 효율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검산하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시키고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또박또박 읽고 그 순간에 해결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수학도 검산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시간 배분이 잘 안 되었던 건데 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고요. 사실 저도 자꾸 실수로 한두 문제씩 틀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모르는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다시 익히면 될 일이지만 아는 것을 실수로 틀리는 것은 어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이는 현재 자신의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서 공부와 다음 시험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 시간에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평소 공부할 때 몇 문제를 몇 분 동안 푼다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을 의식하면서 연습하기로 했어요. 기출문제 풀 때는 당연히 시험 보는 것처럼 긴장도를 갖고 타이트하게 푸는 연습을 하자고도 했는데 아이와 기말고사 보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했죠. 이제 아이는 평소 공부도 그렇게 또박또박, 기말고사 내신 시험 준비도 그렇게 또박또박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네요. 이번은 실수로 틀린 문제가 없었거든요. 눈 부릅뜨고 이번 한 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했더니 실수가 잡히더랍니다. 조심히 물어봤죠. 아직도 노력이 너를 배신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진 않는 것 같답니다. 다행이었어요. 실수하는 부분이 잡힌 것도 다행이었고요. 전 그것만으로도 한 곱이 넘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전 또 이번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적용시켜 보려 하고 있어요. 공부 방법엔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험을 보고 난 후에는 곧바로 내가 택한 답을 고른 이유와 틀린 이유,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명확히 확인해서 시험 결과와 과정까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한다면 안정적으로 성적은 우상향할 것이라 믿고요. 며칠 전 아이가 학교에서 사진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주신 메모와 쿠폰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임하는 그대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아이가 집에 와서 이야기하길 시험이 끝난 후에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시험 잘 봤냐는 물음에 저에게 얘기하듯이 2개 틀렸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을 틀린 거라 다시 체크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문제가 하나 있었고 한 문제는 제가 쓴 답이 맞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는데 틀린 이유를 모르겠어서 과목 선생님께 여쭤보고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대답이 좀 인상적이셨던가 봐요. 아마도 내내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따박따박 나왔더라면 이렇게 실력을 단단하게 쌓아 올라갈 기회가 없었겠죠. 이번엔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다음 언제든지 울면서 전화 올 날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날의 시험을 분석하고 개선할 방향을 같이 모색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루틴이 생겼으니까 걱정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낙담하는 아이를 보며 걱정되시거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시다면 아이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석을 꼭 해보세요. 스스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런 공부 방법의 전략을 아이와 함께 짜다 보면 멋진 한 팀이라는 기분이 드는데 말로만 화이팅하자 하는 것보다 아이를 으쌰으쌰 응원해 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라톤 하는 아이 옆에서 물통 들고 함께 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사실 저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이제 겨울방학 시작인데 이미 지나간 시험지일지라도 기말고사 시험지를 과감히 그리고 담담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절대 아이의 진한 아픔을 끄집어내는 분위기는 만들지 마시고요. 장황하게 푹신푹신한 이야기 깔아놓고 꺼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이와 따뜻한 전략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